다만 오늘도 뭐가 있죠. 오늘도 뭐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식적인 전공이나 계열 적합성에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면 뭘 잘해야 되고, 어디를 가려면 뭘 잘해야 되고, 어디를 가려면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런 도식적인 전공에 좀 벗어나가지고, 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속성을 좀 잡아내가지고, 그 속성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는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 진로 역량,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어떤 이수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열이나 전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그 속성이 우리 아이 학생부에 드러나 있는가 드러나 있지 않은가를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도식적인 부분에 좀 벗어나서 그런 식의 접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학종을 써야 되나? 학종은 그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전형이에요. 쉽지 않은 전형입니다. 쉽지 않은 전형이고, 쉽지 않은 전형이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가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과다. 그럼 경제학과는 경제 과목을 들어야 되고 경제 수학을 들어야 되고 중요하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경제학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거고 그 속성이 우리 아이 학생부에 나타나는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숫자를 이용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숫자를 이용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숫자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경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죠. 그게 속성이란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제는 사람이나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이용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의 학생부의 내용 중에 사회나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경제학과에 맞는 거죠. 그게 없이 수학만 잘하는 친구와 그걸 갖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더 경제학과에 더 잘 어울리느냐라고 했을 때의 질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경영학과는 이유는, 즉 숫자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경영은 숫자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윤 창출이라는 추상적인 것들을 이윤 창출이라는 그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경영은 그 실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방법이든 여기저기에 연결시켜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게 속성이에요. 경영이 무조건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공학이라는 거는 자연과학과 다르게 공학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을 분석하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학이라는 거는 상상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공학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많은 것들을 현실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공학적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력과 함께 실천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해내려면은 당연히 현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런 걸 공학적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를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구조를 짜는 겁니다. 그 구조를 짜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공학부에 간다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순서도 같은 거죠. 순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내는 거냐면 그걸 탁탁탁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능력을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컴퓨터를 했을 때 그리고 구조를 단순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코딩의 핵심은 적은 단어로도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코딩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화 능력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것이 그 순서를 짜고 이거 다음에 뭐라고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컴퓨터의 모습이니까.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문적인 속성은 여러 현상들인데 그 여러 현상들의 공통점을 뽑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추상화가 되는 거죠.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건 모두 불안 때문이야 라는 거. 그쵸? 그래서 추상화라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걸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현상이 있고 그 현상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뽑아내면 추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결국에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에 존재하는 그런 추상화 능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저게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아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저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해내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학종에 적합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에 했던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렵죠. 앞에 했던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렵지만 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만 자꾸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경영경제 얘기했던 거를 많이 기억들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 하게 될까봐 이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죠. 경영과 경제의 차이는 뭐냐. 숫자를 위해 인간을 이용하는 게 경영이고 인간을 위해 숫자를 이용하는 게 경제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한의와 양의도 구분할 수 있고요. 저렇게 굉장히 많이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오늘 하나 추가됐죠? 예. 세상에서 가장 깐깐하고, 절실한 전문가는 학생 자신과 가족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셨죠? 네. 한이와 양이는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잎이 시들었는데 그 시든 잎에 약을 바르는 게 양이면, 되게 단순하게 하면, 시든 잎에 약을 바르는 게 양이라고 하면 뿌리를 보는 게 한의죠. 그런 차이죠. 한의와 양이도 그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 집중하고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론 양이도 그 뒤에 뿌리를 보죠. 근데 이제 그 현상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빠른 해결책을 내는 게 양의라고 한다면, 한의는 그 뿌리에 담겨 있는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런 게 그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와 그 뒤 너머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의와 양의를 전공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에 제가 끈기나 수용성을 집어넣은 거는, 수의라는 부분 자체는 이렇게 의예나 치의예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의 연구 분야가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연구 분야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생기고, 그 새로운 이론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끈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남의 이론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는 생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명에 대한 인식과 끈기와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